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 영향으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국방부의 외국인 입대 대기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오바마 케어 폐지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종별 차별 경험은 흑인이 가장 높았고 아시안도 60%를 넘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뇌물 수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2017 회계년도 3, 4분기 시민권 신청이 전년 동기보다 8%나 급증했습니다. USCIS는 최근 이 기간 시민권 신청자는 모두 78만 3,33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자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6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자는 총 97만 1,24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시민권 대기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70만 8,638명이 대기 중으로 1년 전 52만 2,565명보다 무려 35% 증가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신청 폭증 현상은 반이민 정책 기조, 다카 폐지 등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최근에는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환경에서 영주권자들의 추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합법 이민마저 감축될 우려 속에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보통 대통령 선거 즈음 급증했다가 대선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올해는 시민권 신청 수가 대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이 대폭 까다롭게 변경되면서 입대 대기자들이 불체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급기야 소송이 걸렸고 연방법원은 외국인 입대 개정안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26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매분이 입대 대기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 대기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현역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현역이나 입대 대기자나 상관없이 복무 하루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판시를 통해 원고들이 비자 신분을 잃고 자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자국에서도 외국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매분이 프로그램은 최근 돌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신원조회를 강화했습니다.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지연 사태를 빚었고 천여 명의 체류 신분이 만료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추방 위기로 몰았습니다. 이날 법원은 이와 함께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한 외국인 입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 금지 행령 지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불씨가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30일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행정 지침의 시행 금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전환자는 원래 군에 입대할 수 없었지만 2016년 10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대를 허용했고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행정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원고인 성전환자 군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원고 측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할 당시 현역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의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전면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지방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들로 확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지침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현역 성전환 군인은 최대 7,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기와 대체에 재차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오바마 케어 폐지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오바마 케어 폐기와 대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감세를 한 뒤에 곧바로 오바마 케어 폐기와 대체를 할 것이고 위대한 건강보험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처리된 세회계년도 예산 결의안이 감세 법안을 예산안 조정 방식을 통한 단순 과반 찬성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감세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게 되면서 법안 통과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전격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 케어 폐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연방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한 2018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반드시 플랜에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주 경우 자체 웹사이트에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95나 연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차별을 경험한 인종은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흑인이 대다수로 가장 높았고 한인 등 아시아는 10명 중 6명이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네트워크 NPR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과 함께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한 그룹은 흑인으로 무려 92%가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중 32%는 병원에서도 인종차별을 겪는다고 대답했으며 22%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의식이 개인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성소수자 그룹으로 90%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뒤를 이어 히스패닉 78%, 아메리칸 인디언 75%, 아시안 61%, 백인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했거나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사람 중 6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68%가 개인의 편견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도 구직 활동에서 인종적 역차별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뇌물 수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브루클린의 사업가 조나 리체니츠가 드블라지오 시장의 뇌물수수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26일 리체니츠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노먼 브룩 전 뉴욕시 교정국 노조위원장의 부패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리체니츠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3년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후 선거 대책본부 로스 오핑거를 통해 자신에게 정치 자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드블라지오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만 2천 달러를 내자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의 문제 등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리체니츠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불법 선거모금 관련 의혹도 뉴욕시 정계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의 조사 끝에 연방검찰과 뉴욕시 검찰은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20년 대선 출마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짜가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처방약품을 수거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뉴욕주에서도 처방약 수거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약이 수거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28일 전국적으로 처방약 수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날을 처방약 수거의 날로 정하고 282개의 수거 장소와 333개의 시설 내 수거함을 설치해 날짜가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처방약품을 수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정부는 주민들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오염이 된 약들을 폐기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이 제시한 의약품 폐기 방법에 따르면 약물에 물을 섞어 커피 찌꺼기나 소금 등으로 흡착을 시킨 후 빈 용기에 담아 밀폐해 버려야 합니다. 또는 회송용 봉투로 원치 않는 약을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수거날을 이용해 폐기하거나 지정된 수거장에 가져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처방약 수거 행사에서는 약 450톤의 약이 수거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한 해 동안 18.8톤의 처방약을 수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의약품 수거 시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11월 1일부터 21세 미만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27일 뉴저지는 11월 1일부터 담배 구입 허용 연령 개정 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주 상하원을 통과하면서도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크리스티 주지사가 입장을 선회해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정 법안에 의하면 11월부터 담배 판매 업소들은 21세 미만에게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최초 $250, 2회 $500, 3회 이상은 $1,000로 올라갑니다. 또 담배 판매 라이선스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700여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가 되고 있고 뉴저지에서도 19에서 20세 흡연자는 4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2014년부터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흡연의 위험성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한인들의 개 파동.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100만 상당의 개 파동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27일 펠팍 상공회의소는 개 파동 피해자 대책 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펠팍 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 파동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발장에 의하면 펠팍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개주 K 모 씨는 펠팍 인근 상인들에게 계획적으로 사기와 횡령 등을 저질렀습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퀸즈, 플러싱 등에서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40여 명의 피해자들은 최대 $100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발장에는 현재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25명의 피해자들의 명단과 피해 액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펠팍 이종철 부시장은 이번 일로 타운 상인들과 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운 정부와 경찰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엄중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방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소비세가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4월에 서명한 SB1 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솔린은 갤런당 18센트에서 30센트까지, 디젤은 16센트에서 36센트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차량 등록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의 판매가 등에 따라 $25부터 $175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세금 인상으로 확보된 세수는 노후된 도로와 다리 개선, 대중교통 확대 과정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 같은 인상은 중산층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안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독립유공자 박지영 선생에 대한 건국 훈장 전수식이 LA 총영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 박재영 선생의 조카인 장승철 씨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재영 선생은 지난 1910년 공립협회 시카고 지회에 가입을 비롯해 30년 동안 대한인 국민회에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으며 보훈처는 이 같은 공적을 인정해 전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게 됐습니다. 반출인 소식입니다. 26일 오전 8시 15분쯤 퀸즈 리치우드의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포레스트 애비뉴 사이에 세워져 있던 전광판에 노스 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라는 문구가 노출됐습니다. 문구는 30여 분 후 교통국 직원에 의해 삭제됐지만 장난에 의한 단순 해프닝인지 북한 지지자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 동영상으로 올려지면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은 최은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과 김범신의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을 각각 청소년과 비영리 단체 연락 담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벨론 의원은 한인사회에 책임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적임자라며 퀸즈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가웃 게임 형태의 폭행 사건이 뉴욕시에서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쯤 한 남성이 맨해튼 로 이스트 사이드를 지나던 53세의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나가웃 게임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일부 흑인 청소년들이 유대인을 타깃으로 일으키기 시작해 전국에 퍼지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뉴저지, 커네티컷, 애리조나 등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받았습니다. 연 4,20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판매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르면 내달부터 처방약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복잡한 결제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풀뿌리 인턴십에 참가한 고등학생들과 수료식을 진행, 뉴저지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초청 5km 걷기 달리기 행사가 11월 4일 토요일 플러싱 메도 코로나팍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수익금은 KCS 정신건강클리닉에 기부합니다. 28일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한국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2018 협의회 사업 운영 방안과 협의회가 후원하는 각 학교 주최 대회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